저택차고 옆에 작은 창고에서 사모님과 운전기사 강민수가 서로 몸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 좀 더 세게 해줘. 사모님, 저 이제 갈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검은 세단이 대리석 진입로 위를 미끄러지듯 올라왔다. 차가 멈추고 잠시 후 뒷좌석 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다.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짙은 베이지 스커트를 입은 한지연이 힐 소리를 또각이며 내렸다. 올해 54,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나이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강민수가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58배 한국인 남자,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어깨가 눈에 띄는 남자였지만 이 집안에서 그는 그저 강 기사일 뿐이었다. 사모님, 오늘 행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잠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린 채 뒤를 돌아다 봤다. 에어컨 왜 이렇게 세게 틀었어요? 얼굴이 당기잖아요. 메이크업이 다 갈라지는 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더우시다고 해서 온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 뒷좌석은 따로 조절을 하든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해요. 나이만 먹지 센스가 없으니 참. 말투는 날카로웠고 단어를 고르는 방식에는 여유도 배려도 없었다. 그러나 그건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일상이기도 했다. 민수는 익숙한 듯 고개를 더 깊게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닫았다. 지연은 힐을 또각거리며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넓은 현관으로 들어서자 아무도 없는 고급스러운 거실이 쿨하게 맞아줬다. 대리석 바닥과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 반짝이는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값비싸 보였지만 그 안에서 지연은 묘하게 공기를 무겁게 느꼈다. 남편은 오늘도 골프 접대라며 새벽부터 나갔고 딸 지수는 회사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다. 커다란 집을 채우는 건 에어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점심 무렵이 돼서야 지수가 현관으로 들어왔다. 깔끔한 팬츠 수트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완전히 직장인 얼굴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모녀는 얼마간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아빠는 또 골프야? 지수가 포크로 샐러드를 툭 건드리며 물었다. 골프 안 치는 회장 있으면 데려와 보라 그래. 오늘도 접대지. 지연은 건조하게 대답했다. 접대인지 여가인지 구분이 참 애매하지. 엄마는 요즘 더 피곤해 보여.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피곤은 무슨. 피부과도 다니고 운동도 하는데 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연은 반사적으로 옆에 놓인 작은 손거울을 집어들었다. 예전보다 조금 흐릿해진 턱선, 얇게 잡힌 눈가주름이 시야에 들어왔다. 조명이 밝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해 보이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대충 마치고 지수는 다시 서둘러 나갔다. 미팅이 있다며 고개만 끄덕이고 허겁지겁 구두를 신는 딸을 바라보며 지연은 입속으로 작은 한숨을 삼켰다. 젊은 날엔 딸과 함께 쇼핑을 다니고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던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서로 일정 맞추기도 쉽지 않았다. 남편도 딸도 늘 바쁘다는 말 뒤에 숨어 있었다. 혼자 남은 집은 더 넓고 고요했다.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나 싶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지연은 문득 차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 안에 놔두고 온 서류 봉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집안 어디보다도 공기가 차갑고 습했다. 계단 끝에 이르자 익숙한 기계 냄새와 약한 기름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차고 쪽 문을 열려던 순간
옆쪽 작은 창고에서 옷걸이 흔들리는 가벼운 소리와 천이 스치는 마찰음이 작게 들렸다. 강 기사? 지연이 습관처럼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고 안쪽으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번져 나왔다.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지연은 무심코 얼굴을 문틈 쪽으로 향하게 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건 생각보다 익숙지 않은 풍경이었다. 민수가 옷을 벗은 채 운전복 셔츠를 옷걸이에 걸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어깨와 등은 나이에 비해 탄탄했고 수십 년을 운전하고 짐을 나르며 지내온 사람의 단단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굽은 허리 대신 곧게 펴진 척추와 깊게 패인 등 근육의 음영, 팔뚝 위에 붙은 굵은 혈관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부터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대하고 묵직해 보이는 물건.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살짝 들이켰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었고 심장이 한 번 더 세게 박동하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다. 이 나이에 사람 몸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는 일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니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크기가. 민수는 수건으로 목 뒤와 등을 한번 훑어내리더니 준비해둔 짙은 회색 반팔 티셔츠를 집어들었다. 티셔츠를 머리 위로 올리기 위해 팔을 드는 순간 늙었다고만 생각했던 몸에서 의외의 힘과 균형감이 드러났다. 그동안 지연이 보아온 것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뒷목과 모자 챙뿐이었으니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문틈 너머 풍경을 바라보며 떠오른 생각은 대수롭지 않은 평가처럼 시작했지만 곧 이상한 묵직함으로 번져갔다. 계단 아래 차가운 공기와 형광등 불빛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하대해 왔던 운전기사가 갑자기 하루에도 수십 명의 몸을 태워 나르며 버텨온 하나의 남자로 보이는 느낌이었다. 민수가 몸을 반쯤 돌리며 티셔츠를 완전히 내려입자 지연은 허둥지둥 몸을 젖혔다. 들킨 것도 아닌데 괜히 들킨 것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감각이 들었다. 계단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인 채 잠시 서 있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고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서류 봉투를 찾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았다. 조금 뒤 민수가 계단 쪽으로 올라왔다. 이미 평소처럼 깔끔한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놓은 상태였다. 계단 위쪽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내려오는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사모님, 서류 찾으셨습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차에 놔둔 게 있어서. 지연은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늘 하던 대로 무심한 듯 했지만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의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방금 전 창고에서 봤던 모습이 떠오르자 말끝이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앞으로는 차에 두신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말하자 지연은 이상할 정도로 그 말이 길게 귀에 남는 느낌을 받았다. 됐어요. 이 정도 계단은 내가 혼자 오르내릴 수 있어요. 그녀는 다시 보호색을 두른 듯 매정하게 말을 잘랐다. 하지만 위층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전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가벼웠다. 자신도 모르게 그 장면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밤 침실에 혼자 누웠을 때 창고에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남편의 빈 자리를 채우는 베개, 머리맡에 흐트러진 서류 뭉치 대신 전화기, 침대 머리맡 스탠드를 켜두었지만 방 안 어딘가가 유난히 휑해 보였다. 지연은 습관처럼 자리를 옮겨 침대 한쪽 끝에 몸을 말았다.
한지연, 넌 참 별 생각 다 하네. 그녀는 스스로를 낮게 다그치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햇볕에 익어 있는 듯한 민수의 피부 톤과 어깨, 땀이 마르지 않은 등 위로 스치는 수건 같은 디테일이 자꾸만 선명해졌다. 무엇보다도 그 크기. 54년 살면서 그런 크기는 처음 봤어. 지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아래에 가져다 댔다. 그게 들어온다면 무슨 느낌일까? 그동안 이 집에서 민수는 그저 차를 모는 사람, 호출 버튼을 누르면 내려와 문을 열어주는 사람, 비 오는 날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에 불과했다. 얼굴은 생각나도 몸의 구체적인 모습 같은 건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 장면은 오래된 텔레비전 화면처럼 머릿속에 붙박이로 박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지연이 나오자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의 입에서 예기치 못한 말이 먼저 흘러나왔다. 강 기사, 네 사모님. 그는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제도 그렇고 요즘 아침 일찍 나오느라 힘들죠? 그녀는 말끝을 조금 내려 부드럽게 말했다. 본인도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민수는 짧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사모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기억은 별로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일입니다, 사모님. 그래도 그 나이에 무리하면 한 번에 훅 와요. 몸은 챙기면서 일해요. 지연은 말하고 나서 이게 참 사소한 걱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입 밖에 나온 말을 도로 집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작은 대화 이후 차 안 공기는 이전과 조금 달랐다. 여전히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여전히 그는 앞을 보고 운전하며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구도였다. 그러나 지연의 시선은 유리창 밖이 아니라 운전석 쪽을 더 자주 향했다. 핸들을 단단히 잡고 있는 손등, 변속기 위를 가볍게 스치는 손의 움직임, 신호에 맞춰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보이는 팔의 긴장과 이완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다. 에어컨 온도에 대한 마음도 조금 바뀌었다. 어제까지는 피부가 당긴다고 투덜거리던 공기였는데 오늘은 차 안에 흐르는 일정한 온도가 갑자기 누군가가 매일 아침부터 신경 쓰고 맞춰놓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에어컨은 오늘 괜찮네요. 지연이 뒤늦게 말했다. 그동안 내가 좀 예민했나 봐요. 아닙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신경 썼어야죠. 민수는 앞을 본 채 조심스럽게 답했다. 잠깐 룸미러 너머로 시선이 마주쳤다. 지연은 별 의미 없는 시선이라 애써 넘기려 했지만 그 짧은 교차 속에서 어제 창고에서의 풍경이 또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일부러 창밖으로 얼굴을 돌려버렸다. 볼끝이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녁 공기는 조금 더무르게 느껴졌다. 차에서 내려 저택 쪽 계단을 오르던 지연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민수가 트렁크를 정리하며 짐을 정돈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현관 안으로 들어갔을 시간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걸렸다. 강 기사. 계단 위에서 지연이 그를 불렀다. 네, 사모님. 민수가 허리를 펴고 바라봤다. 내일 회장님 미팅 끝나고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지연은 잠시 말을 고르며 손끝으로 난간을 톡톡 건드렸다. 집안에 정리할 게 조금 있는데 가사도우미가 내일은 못 온다고 해서요. 그때 위에 잠깐 들렀다가 가요. 집 안 말씀입니까? 민수의 얼굴에 잠깐 당황이 스쳤다.
그동안 그는 이 집에서 대부분 차고와 현관 앞까지의 동선에만 묶여 있었다. 위층으로 불려 올라간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왜요? 지연은 금세 익숙한 말투를 꺼내며 표정을 다듬었다. 이 집 운전기사가 집 안 좀 오르내리는 게 뭐가 이상해요. 시키면 하는 거지. 말끝은 여전히 도도했지만 한 음절씩 내뱉는 동안 지연의 목소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본인도 알았다. 이 한마디가 지난 10수년 동안 단단하게 그어져 있던 선을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틈 사이로 보았던 단단한 어깨와 묵묵한 등, 그리고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던 어떤 존재감이 자꾸만 가슴 안을 긁었다. 늦게 찾아오는 설렘은 대개 그렇게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다. 계단 위에서 돌아선 지연의 뒷모습이 집 안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차고 쪽에서 그 모습을 올려다보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내일이라는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예감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 앞 정원에는 이른 시간의 습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차고 쪽에서 차를 닦고 있던 민수는 익숙한 작업이라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어제 저녁 사모님의 이상한 말투가 계속 맴돌았다. 10수년 동안 들었던 말과는 결이 달랐고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섞여 있던 정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지연은 연애용 롱코트를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왔다. 예전처럼 민수를 힐끗 쏘아보며 불만을 먼저 꺼낼 줄 알았는데 오늘은 잠시 멈춰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차 옆에서 태양빛을 받아 굴절되는 먼지를 털어내는 그의 손 움직임, 다소 거칠지만 정직한 손등의 주름,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련된 어깨선까지 평소보다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민수는 그녀가 내려오는 발걸음을 감지하고 서둘러 걸레를 내려놓았다. 사모님, 준비됐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허리를 숙였지만 지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에 탄 뒤에도 묘한 침묵이 이어졌다. 예전 같으면 에어컨이나 좌석 쿠션 혹은 조명 밝기라도 트집을 잡았을 텐데 오늘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습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조경수 위로 햇빛이 고르게 퍼졌다. 강 기사. 지연이 부르자 민수는 백미러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예, 사모님. 오늘은 천천히 가요. 멀미하겠어. 멸시나 명령이 아닌 조심스러운 부탁에 가깝게 들렸다. 민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핸들 위에서 손가락만 한번 굽혔다 펴며 속도를 줄였다. 뒷좌석의 그림자는 오늘따라 더 가볍게 흔들렸다. 호텔 앞에서 내려 점심 모임에 참석한 지연은 평소처럼 상류층 부인들과 형식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대화의 흐름과 관계없이 머릿속에는 차고에서 보았던 민수의 모습이 자꾸만 끼어들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다시 바르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이 얼굴 위에 색을 올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장면을 덧칠해 가리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모임을 마치고 다시 차에 타자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일정 힘드셨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힘들지. 모임이 편하겠어? 라며 대받아쳤겠지만 지연은 짧은 숨을 들이쉰 뒤 평소보다 부드러운 침착함으로 말했다. 뭐 늘 그렇죠. 사람 상대하는 게 항상 어려운 법이죠. 민수는 그 대답이 조금 낯설었다.
그녀가 이렇게 차분하게 현실적인 말을 하는 모습은 보기 드물었다. 차 안 공기에는 묘한 여유가 깃들었고 그 여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아주 작게 섞이는 듯한 착각까지 일어났다. 비가 예기치 않게 내렸고 차창에 둔탁하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차 내부를 감싸기 시작했다. 신호에 걸려 차가 잠시 멈추었을 때 지연은 서류 가방에 손을 얹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 기사, 예. 혹시 오늘 우산 2개 챙겼나요? 민수는 뭔가 흐름을 읽지 못한 듯 어색하게 대답했다. 예, 있습니다. 사모님용과 회장님용 각각. 그럼 내릴 때 같이 좀 써줘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순간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평소라면 사모님은 절대로 같이 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는 뒤에서 비를 맞고 그녀는 비 한 방울도 맞지 않도록 이동했으니까. 비 내리는 호텔 정문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우산 아래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낯설고 기묘한 풍경이었다. 우산은 크지 않았고 서로의 어깨가 아주 가깝게 닿을 듯 말 듯 좁은 공간 안에 있었다. 우산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가까이 있는 민수의 숨소리가 작게 들렸다. 지연은 자신의 팔꿈치가 그의 팔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신경 쓰였다. 그동안 무시하던 존재였는데 이상하게도 존재감을 감추기 어려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현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만으로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차에서 내리며 지연은 별 생각 없이 말했다. 오늘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은 사소해 보였지만 민수에게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지연은 현관으로 들어가면서도 잠시 뒤를 돌아봤다. 비에 젖은 어둠 속에서 민수가 차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오늘따라 이유 모르게 더 또렷하게 보였다. 그녀는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행동들은 모두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다. 말투, 시선, 거리 모든 것이 조금씩 옅게 흔들렸고 그 미세한 틈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연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그 감정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방으로 올라갔다. 며칠째 비가 간헐적으로 내려 저택 마당의 흙은 아직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간, 민수는 차고에서 엔진 상태를 점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작업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분주했다. 우산 아래서 사모님과 마주했던 가까운 거리, 말없이 공유했던 짧은 숨결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사모님의 태도도 달라졌고 그 변화는 작은 균열처럼 그의 마음 곳곳에 자꾸 걸렸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차고 근처에서 민수가 엔진을 살피는 모습이 작은 창문 너머로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시선을 주지도 않을 장면이었는데 그가 고개를 숙이거나 움직일 때마다 어깨 근육의 흐름이 파도처럼 바뀌어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곱씹는 듯 손끝으로 커피잔을 천천히 굴렸다. 그날 일정은 길지 않았다. 점심에 딸 지수와 약속이 있었지만 모녀의 대화는 생각보다 짧게 끝났다. 지수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스트레스를 푸느라 말수가 많았고 지연은 어쩐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 할 때 지수는 엄마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엄마 요즘 화장이 좀 달라졌네. 톤도 조금 밝아지고. 지연은 순간적으로 표정에서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 평소처럼 한 것 같은데.
지수는 느리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뭔가 신경 쓴 게 보이는데. 지연은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한켠에서 작은 파문이 번졌다. 차로 돌아오자 민수는 잠시 그녀의 눈빛을 관찰했다. 사모님,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뭐 애가 하도 말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 지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뒤에 앉았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본인이 먼저 알아차렸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다. 도로 양옆으로 비에 젖은 가로수들이 지나고 공기는 축축하게 눌려 있었다. 그러다 지연이 문득 말했다. 강 기사, 잠깐만 어디 조용한 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괜히 머리가 복잡해서. 민수는 잠시 헤매는 듯 했지만 곧 저택 근처의 한산한 산책로, 옆 공영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비는 거의 그쳤고 흐린 하늘 아래 습한 흙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차가 멈추자 지연은 뒷좌석에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뒷좌석과 운전석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좁았다. 민수는 고개를 반쯤 돌린 채 사모님의 얼굴을 바라봤다. 인위적으로 만든 미소도 날카로운 말투도 없는 표정이었다. 요즘 지연이 말을 시작했지만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요즘 내가 좀 이상한가 봐요. 괜히 사람한테 서운하고 별것 아닌 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나이 들면 이런 게 흔한 건가? 민수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녀가 자신에게 감정을 털어놓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사모님도 사람이니까요. 짧은 말이었지만 단단한 위로처럼 들렸다. 지연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다. 손등으로 무릎 위를 천천히 문지르며 말을 이어갔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평생 옆에서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미안해지고 그러고 나면 또 괜히 화가 나고. 사모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맞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특히 강 기사한테 내가 못되게 많이 굴었지. 차 안 공기는 한순간 정적에 잠겼다. 민수는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단숨에 온몸으로 받아냈다. 지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시야는 흐렸다. 내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없고 딸은 바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날카롭게 구는 버릇이 들었나 봐요.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여러 날들의 빈틈을 채우고 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뭔가 지나치게 했던 것 같고, 그걸 이제야 느끼는 내가 더 어이가 없고. 지연은 작게 웃었지만 웃음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은 늘 강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강한 척한 거지. 별로 강하지도 않아요. 그녀는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반복하며 자신의 마음이 어딘가 뿌리를 잃은 듯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다. 가끔은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민수의 마음에 깊게 꽂혔다. 평생 상하 관계로만 존재하던 거리가 어느새 좁아져 있었다. 우산 아래에서 느꼈던 미묘한 기류가 다시 차 안에 흔들렸다. 지연은 조용히 의자에 기대며 말을 마무리했다. 아무튼 그냥 오늘은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요즘 좀 그렇다는 거.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고 차 안에는 비가 그친 뒤 남은 잔잔한 물기 냄새만 맴돌았다. 서로 말을 잃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서로의 호흡이 부드럽게 스치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이전보다 확실하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지연은 앞좌석으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올리더니 말했다. 강 기사, 예. 내일 가사 도우미 대신 돕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물론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지방 일정 때문에 새벽부터 비서와 함께 출발했다. 커다란 저택이 드물게 고요했고 직원들도 오늘은 대부분 외출 일정이 있어 집안은 비어 있었다. 지연은 아침부터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초조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 닫혀 있던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스로 열릴 듯한 기분이었다. 민수는 평소처럼 차고에서 대기했다. 늘 하던 일상의 반복이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다. 며칠 전부터 사모님의 말투와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고 그 작은 변화들은 민수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불러도 될지, 먼저 말 걸어도 될지, 아니면 아무 일 없던 듯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하루였다. 정오 무렵 지연이 차고 앞에 나타났다. 단정한 셔츠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평소보다 간소했는데 오히려 그런 차림이 더 눈에 들어왔다. 강 기사. 짧은 부름이었지만 묘하게 다른 울림이었다. 민수는 곧바로 허리를 숙였다. 예, 사모님. 오늘 집 안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민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예, 물론입니다. 지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멈춘 후 덧붙였다. 저 따라오세요. 그 말은 단순한 지시였지만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관은 적막했고 고급 대리석 바닥이 걸음소리만 가볍게 울렸다. 지연은 거실을 지나 2층 계단 쪽으로 자연스럽게 향했다. 민수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사모님의 사적인 공간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건 거의 처음이었다. 2층 복도는 한층 더 조용했다. 지연은 자신의 방 앞에 멈춰섰다. 잠시 문고리 위에 손을 올렸다가 조심스레 돌렸다. 방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 쪽 커튼 사이로 바람이 아주 얇게 스며들고 있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강 기사, 여기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요. 이 말은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나온 문장이었다. 민수는 방 안의 물건 배치를 살피며 낮게 대답했다. 네. 어디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연은 시선을 방 안 여기저기에 두었다. 사실 정리할 것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핑계에 가까웠다. 그녀도 알았다. 작은 일이 아니라 작은 계기를 만든 것이었다. 저 상자를 옆으로 옮기고 싶은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민수는 책장 쪽에 놓인 상자가 맞는지 눈짓으로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이어 그보다 다른 곳으로 시선이 갔다. 창가 근처에서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자리. 그곳에서 민수가 상자를 들어 올릴 때 햇살이 그의 어깨를 따라 떨어지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또렷했다. 지연은 생각보다 오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마음에 조용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강 기사. 그녀가 다시 불렀다. 민수는 상자를 들고 몸을 돌렸다. 예. 지연은 짧은 침묵 끝에 말했다. 사람 참 묘하네요.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민수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말보다 표정이 먼저 의미를 전했다. 지연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얇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며 겹쳐지고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약간 젖은 속눈썹,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보이는 미세한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당신한테 왜 이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괜히 늦게 철든 사람같이.
그 말에서 일도 가시가 없었고 오히려 오래 묵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상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방 안 공기가 흔들렸다. 사모님.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창문에서 얼굴을 살짝 돌렸다. 사람이 좀 기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목소리는 낮고 감정은 드러나지 않으려 애쓰는 듯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 사이에 한층 두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미묘하게 떨렸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지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짧은 스커트가 무릎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다리를 자연스럽게 포개었다. 그 모습은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민수의 시선을 순간 흔들기에 충분했다. 오늘은 지연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그냥 같이 있어요. 일 얘기 말고. 그 말에 담긴 뜻은 너무 노골적이지도 너무 평범하지도 않았다. 단지 같이 있는 시간을 허용한 것, 그것만으로도 둘 사이의 선이 뚜렷하게 흔들렸다. 민수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가까운 거리에 서서 그녀의 목소리를 조용히 기다렸다. 지연은 의자 끝에 손을 올리고 창문 너머 먼 곳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떨림으로 말했다. 나도 사람인가 봐. 외롭고 누군가 필요한가 봐.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변했고 둘 사이에 남아있던 경계선은 거의 투명해졌다. 드라마에서처럼 과장된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 조용한 고백이 바로 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저택 안의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색으로 번졌다. 지연은 마치 오래 묵은 장롱을 열어 햇빛을 들여보낸 것처럼 마음 한편이 갑자기 비워진 듯 가벼웠다. 그러나 가벼움 뒤에는 어딘가 소용돌이치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편안함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다. 아침 식탁 앞에서 지연은 커피를 들고 천천히 향을 맡았다. 흔히 마시던 커피였지만 맛이 다르게 느껴졌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민수가 방 안에 서 있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창가에서 흔들리는 얇고 밝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햇빛, 그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던 그의 표정,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흘린 말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순간들, 모든 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있던 지수는 엄마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다르다?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다르긴 뭐가 달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사람 표정이 아니에요. 뭔가. 지수는 입술을 기울이더니 궁금한 듯 말했다.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지연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억지로 웃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람 마음이 늘 같은 건 아니잖아. 지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지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다. 자신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혼란을 낳았다. 그 시각 민수는 차고에서 차 내부를 닫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반복된 동작이었지만 손끝이 평소보다 둔하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사모님의 방에서 나올 때 느꼈던 묵직한 감정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다. 말할 뻔했던 것들, 말하지 말아야 했던 것들, 숨이 막힐 만큼 좁은 거리에서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던 순간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점심 무렵 지연이 차고 쪽으로 내려왔다. 민수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사모님, 어디 일정 있으십니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냥 밖에 잠깐 나가고 싶어서
운전 좀 해주겠어요? 둘은 차에 올랐다. 오늘은 특별한 목적지도 없었다. 도로 위로 차가 천천히 나아가자 차 안의 미묘한 공기가 다시 감돌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지연의 시선은 자꾸 운전석 위로 올라갔다. 민수는 백미러에 비치는 눈빛을 잡을까봐 시선을 일부러 더 멀리 두었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 기사. 민수는 천천히 대답했다. 예, 사모님. 어제 내가 좀 이상했죠?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난 좀 그랬어요. 지연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말을 이어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좀 혼란스러워요. 민수는 핸들을 잡던 손을 아주 조금 조여쥐었다. 사모님이 하신 말씀,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지연은 그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내가 강 기사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 알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근데 또 말하고 싶어져요. 그게 문제야. 민수는 대답 대신 짧은 호흡만 내쉬었다. 그 호흡조차도 방금 전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 신호에 걸린 차가 멈추자 차 안이 조용하게 정지했다. 정지된 공간에서 지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얇은 스커트 천 너머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듯 말했다. 내가 뭘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사모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잘못인데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외로우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 답은 오히려 위험했다.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 진심이 둘 사이의 선을 더 흐릿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창밖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은 내가 강 기사한테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네요?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알아요. 당황하시기는 조금만 더 돌다가 가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멀어져야 할 이유를 알면서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사람이 내는 신호였다. 차는 저택 반대편 산책로 근처로 방향을 틀었다. 오후 햇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차 안을 물들였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그 느림 속에서 둘은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않았지만 차안 공기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동안 이어진 흐린 날씨가 갠 뒤 저택 안으로 따뜻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집안 곳곳을 비추는 햇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지연에게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민수와 나누었던 말들, 그리고 서로에게 스며들던 고요한 긴장감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던 지연은 가정부 윤 씨와 눈이 마주쳤다. 윤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사모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평소라면 그냥 흘려듣겠지만 오늘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찔렀다. 그래 보여요? 네. 화장도 은근 달라지셨고, 뭐랄까, 표정이 더 부드러워지셨어요. 지연은 가볍게 웃으며 물컵을 들어 보였지만 가정부가 방금 던진 말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다. 딸도 그렇고 가정부도 그렇고
모두가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이 갑작스레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내가 표정에서 다 티가 나나. 점심 무렵 지수 역시 집에 들렀다. 엄마, 아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밖에서 잠깐 산책했어. 공기 좀 마시고 싶어서. 지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엄마가 산책을 혼자? 그 말투에는 미묘한 의문이 들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연은 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일부러 뒤적였다. 강 기사 보고 운전하라고 하고 나갔지. 지수는 계속 엄마 얼굴을 관찰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말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지연은 숨이 걸리는 듯 컵을 내려놓았다. 다르긴 뭐가 다르니 기분 탓이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 작은 의심조차 지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 시각 차고에서는 경비원 최 씨가 민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강 기사, 요즘 사모님이랑 뭔가 많이 대화하시대? 민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예. 어제 보니까 사모님이랑 오래 이야기 나누던데. 뭐 일 때문에 그러신 거겠지만. 경비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흐렸다. 민수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물건 정리를 계속했다. 그냥 일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작이 순간 멈춘 걸 경비원은 눈치채지 못했다. 민수 역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미묘한 변화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지연은 홀로 서재에서 책장을 정리하려다가 뜻하지 않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손으로 전화기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소파 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왜 강 기사 생각을. 스스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사람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리 잡은 공허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그 공허함을 메우는 건 어느새 민수의 목소리와 표정, 그 고유한 따뜻함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계단을 오르는데 2층 복도 끝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움직였다. 민수였다. 회장님의 남은 물건을 옮기러 올라온 듯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쳤고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그를 보자마자 아까까지 마음속에 쌓여있던 복잡함이 한순간 정지하는 느낌을 받았다. 2층엔 무슨 일로? 예. 회장님 서류 몇 가지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연은 잠시 시선을 낮추었다가 천천히 올렸다. 강 기사님은 결혼하셨어요? 묻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불필요한 말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이미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지금 이런 질문은 더 위험했다. 민수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다. 4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경계를 더 흔들었다. 지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눌린 듯 한 발짝 다가섰다. 강 기사.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혹시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요즘 내가 말이 많아졌다거나 달라졌다거나. 민수는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치는 얼굴로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됐어요. 둘 사이에는 닿지 않지만 지나치게 가까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복도 끝 조용한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숨이 엷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계단에서 가정부가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울렸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민수 역시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자세를 바로 했다. 그 긴장된 순간이
둘에게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다. 가정부가 계단에서 떨어뜨린 물건 소리가 울린 순간 지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던 거리에서 급히 물러섰다.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억누르며 복도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고 민수도 상자를 품은 채 조용히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 잠깐의 침묵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었다. 누가 보고 있었다는 공포, 직접적으로 드러날 뻔했다는 긴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둘 다 이 감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게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유난히 조용했다. 지연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잔을 감싸고 있는 동안에도 미세하게 떨렸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부리던 말투조차 조심스러워져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유심히 보는 듯한 느낌이 하루 종일 따라붙었다. 그 감각은 실제였다. 가정부 윤 씨가 지연을 향해 눈길을 떼지 못했다. 평소와는 다른 신중하고 꿰뚫어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사모님, 어제 늦게까지 2층에 계셨죠? 지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더 말하고 싶은 얼굴이었다. 저녁에 소리가 좀 들리길래요. 사모님이랑 누가 같이 계신 줄 알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긴장감이 내려앉았다. 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뭐 좀 정리하느라 시끄러워서 그랬나 봐요. 저 혼자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과 다르게 가정부는 확실히 뭔가 감지했다는 눈빛이었다. 그 시각 차고에서 민수는 차를 닦는데 평소보다 훨씬 신중했다. 경비원 최 씨가 다가와 말을 건네자 민수는 순간적으로 어깨가 굳었다. 강 기사, 요즘 사모님이랑 가까워졌나 보네.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타월을 멈추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뭔가 예전보다 말도 많이 나누고 그러길래 저택 사람들이 말해주던데 그 한마디가 민수의 폐속까지 깊게 꽂혔다. 누군가가 이상한 흐름을 느끼고 있다는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점심 무렵 지연은 아무 일정도 없었지만 괜히 외출 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마음속은 계속 민수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지연의 발걸음은 차고 쪽으로 향했다. 내려가는 동안 가슴 뛰는 속도로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문을 열자 민수가 차 문 쪽에 서 있었다. 둘은 동시에 서로를 보았지만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민수가 먼저 허리를 숙였다. 사모님 오셨어요. 지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누가 있을까봐, 누가 보고 있을까봐. 긴장과 욕망이 묘하게 얽힌 표정이었다. 강 기사.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놀랐죠? 누가 듣는 것 같아서. 민수는 순간 눈을 내리깔았다.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모님과 저 사이를 이상하게 볼까 걱정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 지연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을 지키려는 말인지 둘 사이를 지키려는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수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 기사는 저랑 어떤 사이인 것 같은데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저 회장님과 사모님의 운전기사입니다. 그 말은 확실하게 선을 긋는 말이었다. 지연의 호흡이 아주 얕게 흔들렸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그 말이 가슴이 아팠다. 그 순간 밖에서 가정부 윤 씨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둘은 반사적으로 서로에게서 반걸음 물러났다. 윤 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윤 씨가 지나가고 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강 기사. 민수는 곧바로 눈을 들었다. 예.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안 띄게. 그 말은 분명하게 이 관계가 돌아갈 수 없다는 신호였다. 가까이요? 그는 그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그가 답답했는지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고는 평소 민수가 옷을 갈아입고 생활하던 차고에 작은 창고로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사모님? 여긴 갑자기 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그에게 입술을 가져다 댔다. 깜짝 놀란 그는 다급히 그녀의 어깨를 잡고 밀어내며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자신도 지금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 하는 당혹감과 그럼에도 표정에서 숨길 수 없는 그녀의 긴장되면서 고조된 표정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사모님, 지금 이게 무슨,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지?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서로가 당황한 나머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민수였다. 사모님, 저희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의 단호한 말에 그녀가 입을 떼기 시작했다. 사모님은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불륜이에요. 위험하다고요. 그의 말을 듣는 지연은 말이 없어졌다. 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남편도 있고 그 사이에 낳은 사랑하는 딸도 있으면서 이러는 건 미친 짓이니깐.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잘 안 돼. 울먹이는 지연을 보고 민수는 크게 당황했다. 어린 소녀처럼 울먹거리는 말투와 처음 보는 그녀의 표정. 낯설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사모님이 아닌 것처럼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그녀는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그 낯선 그녀의 새로운 모습이 민수의 마음을 동요시킨 걸까?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던 그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저 무서워서 그랬어요. 저도 계속 사모님한테 마음이 가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그는 말없이 지연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댔다.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란 걸 거기 있는 서로가 알지만 두 사람은 그 입맞춤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차고 옆 작은 창고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남들에게 들켜서는 안 될 은밀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는 금세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고 두 사람은 여전히 차고 옆 좁은 창고에 같이 있었다. 미묘하게 밖으로 조금씩 새어나오는 신음과 함께 두 사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바닥에 널브러진 옷과 창고 안 가득 채운 습기와 열기가 안을 가득 채웠다. 좋아요. 좀 더 세게 해줘. 사모님, 저 이제 갈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끝에 두 사람은 서로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강 기사, 너무 최고였어. 내 인생에 이런 쾌락은 다시는 없을 정도로. 저도 좋았어요, 사모님. 대화가 끝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미 일은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두 사람 머릿속에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없었던 일로 하거나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그건 강 기사를 자르고 새로운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무도 모르고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포기하기 싫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와 몸을 섞고 나서는 그 감정이 더욱 더 확실해진 지연이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가장 좋았던 쾌락이었어.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아. 강 기사. 오랜 침묵 속에 그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모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비밀로 해줄 수 있어요?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저 운전기사와 사모님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망설이는 표정을 눈치챈 지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오늘 서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맞습니다. 사모님,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그는 바로 비밀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강 기사에게 새로운 업무를 드릴게요. 그녀의 뜻밖의 제안에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뭐죠? 그가 멀뚱멀뚱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필요로 할 때마다 제 방에 와주세요.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들키게요. 그녀가 제시한 새로운 업무를 듣고 민수는 크게 놀랐습니다. 방에 자신을 초대하고 남들 몰래 와라. 이건 누가 봐도 불순한 목적으로 찾아가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죠. 민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다. 예, 사모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멈춘 것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그러나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지점.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저녁 햇빛이 기울며 저택 앞 도로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낮 내내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공기도 조금씩 식어갔다. 그러나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진짜 꿈이 아니라고? 그녀는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았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은 가만히 있어도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허공을 계속 맴돌았다.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더 짙어진 불안,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마음이 뒤엉켜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완전히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국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회장이자 남편 한동석을 보러 가기 때문이었다. 2층에 올라서자 복도에서 한동석 회장이 서 있었다. 63세의 나이, 세상에 맞서 싸워온 흔적이 얼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표정은 유난히 지쳐 보였다. 그는 천천히 지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순간 지연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다. 숨기려는 감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당신 일 바쁘잖아요. 나도 요즘 신경 쓸 게 많고. 회장은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말이야,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자주 안 보이니까 좀 그렇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다음 날 오전, 회장은 외부 미팅 일정이 있어 민수가 회장을 태우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은 현관에 서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불안을 들키지 않도록,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차 문을 연 민수는 회장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회장님, 목적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같이 가요. 잠깐 들을 곳이 있어서. 말은 분명 자연스러운 척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는 확인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차 안정적은 오래 이어졌다. 운전석에는 민수, 뒷좌석에는 회장과 지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햇빛이 앞유리로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에 조용하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았다. 운전석에 보이는 건 그의 옆 얼굴, 그 얼굴에는 어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만드는 얼굴이었다. 잠시 후 회장이 말을 꺼냈다. 강 기사, 요즘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회장님. 늘 하던 일입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사이 지연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다. 민수는 백미러로 도로를 보다가 그 아주 작은 흔들림을 정확히 알아챘다. 백미러 너머로 지연의 눈과 민수의 눈이 조용히 아주 짧게 마주쳤다. 바로 회장이 옆에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 컨택은 말보다 길었다. 말보다 더 위험했다. 말보다 더 깊었다. 지연은 회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 깊은 곳은 이미 민수 쪽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핸들을 잡은 손을 꽉 쥐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차는 고요한 도로를 달렸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두 사람의 관계도 그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그들에게는 결말이자 계속됨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이성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때로는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 흔들리기도 한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지만 누구도 완전히 피하지 못했던 감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 숨겨진 마음은 들키지 않은 채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